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가수기도 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좋은 가수죠. 바로 박효신 씨입니다. 이 박효신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는 뉴스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유자는 박효신 씨가 아니었습니다. 박효신 씨가 여기 거주하고 있었다가 거주하던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게 된 건데 이 소속사와 분쟁 때문에 경매로 나오게 됐더라고요. 자, 이 박효신 씨하고 소속사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현재 이 아파트는 어떤 물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내용들 한번 제가 알아봤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서부 2022 타경 5213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더힐 아파트더라고요. 감정가 78억 9천입니다. 현재 신건 입찰을 앞두고 있고요. 이게 원래 1월 13일 날 입찰할 예정이었는데 1월 11일자로 강제 집행 신청이 들어오면서 매각길이 변경이 됐습니다. 강제 경매하고 또 집행정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소유자 채무자는 주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바이온 주예요. 요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어서 경매를 신청한 건데 요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박효신 씨와 분쟁이 있는 소속사입니다. 전 소속사 같아요. 한남더일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위치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아주 강북의 가장 브랜드 인지도 높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정보가 무려 150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이 집이 이제 박효신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150억의 매물은 나와 있네요. 굉장히 고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경매 종류에는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라고 있거든요.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담보권이라고 하면 거주당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담보가등기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담보권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예요. 대부분 은행이 자를 못 냈을 때 진행되는 경매가 바로 임의경매가 되겠고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신청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지급명령 결정이나 소송을 해서 판결받은 이런 집행권원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매, 이걸 이제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현재 요 박효신 씨가 거주하고 있는 한남더1 아파트 경매의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박효신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물건에는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물건과 관련된 현황조사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그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해당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해당 사건명과 청구 금액, 그리고 종구 결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사건명은 대여금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서 소송을 했다는 거죠. 채권자는 바이온 주식회사고요. 채무자는 주식회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이 주식회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가 바이온 주식회사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거죠. 청구 금액은 10억이네요. 이거에 따라서 판결을 받았고 이거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관련된 사건 내역을 보니까 가처분 취소라고 돼 있죠? 자, 이 가처분 취소는 뭐냐면 자, 현황조사서 보시면 현황조사서라는 것은 경매가 개시가 되면요. 집행관이 경매 대상 물건지를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폐문부제로 인해 점유관계 미상이나 못 만났다는 뜻이죠.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전입자 박효신을 임차인으로 등재하고 등본을 첨부함 이렇게 돼 있죠. 박효신 씨 전시고 날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보증금 관계나 차임이나 이런 정보는 확인을 못한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2010년도 12월 20날 글로브 엔터테인먼트가 61억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었고요. 그리고 취득을 하면서 신한은행 통해서 신탁 등기 했네요. 신한은행에서 담보신탁에 의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다가 2020년 1월 6일 날 다시 소유권을 찾아왔다가 가압류가 됐어요. 보니까 말소가 된 상태인데 박효신 씨가 23억 가량을 가압류를 했네요. 아마도 이제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던 것 같고요. 또 2021년도 9월 23일에는 가처분을 했어요. 피보전 관리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해서 박효신 씨가 아마도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받을 돈으로 아예 이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박효진 씨가 가처분까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박효진 씨가 소유권을 만약에 이전받아 가버리면 글로브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을 돈이 있던 이 바이온 주식회사가 경매 신청을 못하게 되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이 바이온 주식회사가 박효신 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다는 것은 이 취소 사건이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음, 박효신 씨가 이에 대해서 항고도 했거든요. 항고도 했는데 기각이 됐네요. 네, 기각이 되고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도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재항고 이유서 부제출 기각 이렇게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처분을 취소하게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2023년도 10월 10일자로. 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요. 이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참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중 가수 박효신 씨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소속사로부터 이제 어떤 뭐 출연료라든지 기타 음원 수익금 같은 걸 정산 못 받았다는 뉴스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글로브 엔터테인먼트 소유의 한남더일에 박효신 씨가 아마 숙소로 이용을 하고 있었던 차에 어쨌든 받을 돈이 있었고 박효신 씨가 아예 소유권을 이전을 받고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해놨는데 글로브 엔터테인먼트에 받을 돈이 있었던 바이온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소유권을 박효신 씨가 이전받아가 버리면 경매 신청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하기 어려워지니까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박효신 씨의 가처분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이온이 신청한 이 경매 사건이 낙찰이 되면 바이온 주식회사는 채권을 회수하게 될 거고요. 그죠? 박효신 씨도 가압류 해놨으니까 자기가 못 받았던 돈을 회수를 하게 될 겁니다. 박효신 씨가 뭐 다 날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에 물론 그즈당도 있고 하지만 이런 그즈당 금액을 모두 합쳤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 채권이 지금 이게 만약에 100억이 넘는 시세가 맞다면 낙찰이 훨씬 높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모든 채권이 변제되고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네, 근저당 채권 최고액 설정 금액이 65억 그리고 바이온 주식회사가 청구한 금액이 10억 합치니까 75억 그리고 박효진 씨가 받을 돈 약 3억 정도 하면 뭐 3억 이제 가압류가 23억인데 박효진 씨가 거주하고 있는 요 아파트의 감정 가격이 현재 78억 9천이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에 낙찰될지가 관건인데 그 선순위 저당이 좀 먼저 있어요. 이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65억이 설정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채권이 전체가 배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65억으로 가정하면 65억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의 낙찰이 된다. 100억에 낙찰된다 그러면 약 35억의 채권이 남게 되는데 이 35억을 박효진 씨와 그리고 박효진 씨가 현재 가압류는 해제된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별도로 또 가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글로브 엔터테인먼트의 잉여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절차를 통해서 배당에 참가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현재는 이 박효진 씨가 글로브 엔터테인먼트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숙소로 무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사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판결에 의해서 신청했거나 아니면 가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가압류도 해제된 상태고 별도의 배당 요구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이오인 주식회사가 먼저 청구에 약 한 6억 가량 그리고 이제 지연이자까지 하게 되면 뭐 7, 8억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게 되면 70억 이상이 먼저 채권이 빠져나가고 남는 잔액이 있어야 박효인 씨가 배당으로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등기부등본에 세금 찬압으로 인해서 용산세무서와 용산구에 압류가 있거든요. 그 외에 세금 찬압도 있는데 이런 세금 찬압이 또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낙찰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낙찰 가격이 감정가 수준에서 낙찰된다 그러면 박효신 씨는 배당을 받아갈 금액이 굉장히 없어질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효신 씨는 글로브 엔터테인먼트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또 거기다가 압류 추심 절차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경매 사건이 집행정지가 된 상태인데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어떤 다른 다툼을 또 만들고자 집행정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바이오인 주식회사가 판결에 의해서 이걸 받아놨기 때문에 이 글로브 엔터테인먼트가 바이온에다가 이 빌린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매 절차는 조만간 재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담보 가치가 얼마고 또 이게 얼마에 낙찰되는지가 관건일 텐데 박효진 씨가 이 부동산을 매매로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저당이 65억이 설정된 것도 승계를 해야 될 거고요.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바이온의 이 채권 약 한 6, 7억 정도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 채권 합쳐서 23억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박효신 씨가 과연 이거를 100억에 매수해 왔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경매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던 용어들이나 절차들 좀 얘기를 드렸는데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섭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경매 기초과정 그리고 부동산 경매 심화과정 요 두 개의 커리큘럼을 여러분 저희들이 녹화된 영상으로 제가 강의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초보자분들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뽑아서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옥소 홈페이지 오셔서 경매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수강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저희가 오픈 기념으로 해서 요걸 두 개 패키지로 수강 신청하시게 되면 전체 수강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1월 말까지 한정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옥소 홈페이지 통해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함께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박효진 씨 마음고생하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 잘 극복하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노래 앞으로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